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유난 갈등 2라운드입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비서관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네,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네.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경질이라든지 해임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황수석의 자진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나서면서 결국 오늘 황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18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각계 언론계라든지 야권에서도 황수석의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재 총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여권에서도 황수석 거취 정리에 대한 얘기들이 연거푸 나왔고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민심을 대통령실 쪽으로 전달하는 거다라는 데 무게가 실려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것을 대통령실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말고도 이종섭 대사라든지 여러 지금 갈등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한 갈등 2차전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의 수용으로 좀 급한 불을 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황상무 수석 거취에 관련해서는 급한 네. 불을 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종섭 대사의 거취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라든지 해임 이런 해법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즉각 소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볼 대목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 그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 또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그때도 한번 충돌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때를 1차 충돌이라고 네. 표현하자면 1차 충돌 때는 이게 사안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는데 그게 금세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한숨 돌린 듯한 효과를 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수석의 거취를 놓고 양단 간의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더욱 이제 좀 선택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두고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친윤계가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용산 의중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요. 네. 호남 출신 인사들이 별로 없다는 부분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에 이제 비대위원 2명이 상위 순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비례대표 의원을 이미 한 김혜지 의원이었다. 이런 점들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 위주의 인사 아니냐. 네. 이런 의심들이 이철규 의원의 발언에서 묻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이 의원의 발언이 대통령실의 의중을 어느 정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 이게 지금 호남 홀대에 때문에 사퇴까지 했더라고요. 네, 주기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긴 했는데 소위 당선권이라고 여겨지는 20번의 바깥에 네.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남 홀대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퇴를 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 15% 미만의 득표율을 보이는 지역의 인사들은 좀 우선적으로 상위 순번에 배치를 한다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당원 당규에 비해서는 20번 안에 당선권 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호남 인사에 대한 안배가 소홀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양문석 박용진의 온도차. 예, 자 어제 서울 강북구 을 박용진 대 조수진 경선 많이들 주목을 했습니다. 박용진 탈락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됐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재선을 지낸 강북 을 지역구였기 때문에 네. 박 의원의 지역구 경쟁력 이런 것들도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 의원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30%의 감점을 안고 경선을 진행 신인으로서 25%의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전략 경선을 치르게 되면서 70%의 몫을
그 지역 당원이 아닌 전국적인 당원들이 또 결정을 했고 이런 점들이 또 공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원외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조수진 변호사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논란을 의식했는지 득표율을 직접 공개를 했네요. 네, 이 대표가 성남에서 선거 유세를 갖는 도중에 이 경선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가산점, 감산점을 안 한 상태에서 박 의원이 30.08%, 조 후보가 69.93%였다. 이미 이제 가점, 감점을 떠나서 이 경선에서 표로 승리를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가산, 감산을 하게 되면 19.4 대 80.6이라고 이제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끝이 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젠 이 얘기를 끝내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박용진 의원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박용진 의원은 시종 탈당은 없는 것이고 네. 또 경선 결과에는 승복을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남겠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 총선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경선을 치르고 탈락한 인사들 같은 경우 추스르는데 시간이 네. 또 걸리는 법이고 또 지역구에서는 적어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당내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공천이 된 조수진 후보가 또 박용진 의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또 그 맡기는데 공을 들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막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천이 지금 유지되는 겁니까? 또 된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예. 좀 계속해서 논란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발언 중에서도 가면 쓴 미국인, 매국노라고 조금 더 강하게 지칭한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도 불거져 있는데 다른 당내 의원 특히 비명계 인사들을 상대로 바퀴벌레,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 또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리고 또 추가로 불거진 것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던 원인을 문재인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공천을 철회한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뭐 수습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눈에 띄는 게 노 전 대통령 사위죠. 곽상은 서울 종로 민주당 후보 공천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문제의 변수가 또 크게 될 수 있는 네. 것이 노 전 대통령 고인이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이겠죠. 근데 사위인 곽상은 종로의 후보가 현재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를 하고 있는데 곽 후보가 좀 최근에 피력한 입장들을 살펴보면 일단 이제 양문석 후보가 썼던 네. 그 칼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어가 매우 거칠고 인격적으로나 정치적 자질이 의심이 갈 수 있는 표현들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공천을 취소할 정도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정당 의원들이 노 전 대통령 비난한 발언들이 문제가 더 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곽상훈 후보도 공천 취소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좀 재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도 하는 거 봤을 때 공천이 늦게라도 취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 상임선대위원장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3명 중에서는 한 명만 공천 취소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 네. 그리고 상임선대위가 공천 문제 뭐 공천의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관위처럼 다루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천 취소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불거져 놓은 발언들 특히 뭐 전해철 의원이 제기를 한 양문석 후보가 안산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진실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인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자,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라는 점 고려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재판부는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측은 그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만 재판부는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까지는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불출석 사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도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 일정을 조정해서 출석을 해달라고 이 대표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재판부는 강제 소환까지 가는 게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지만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면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이렇게 무단 불출석을 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또 다시 이걸 또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강제 소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 증언을 거부했네요.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출석을 했을 때 증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석에 항의하면서 증언을 거부를 했고요.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 출마 포기까지 하면서 나왔는데 이 대표는 오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증언할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 또 의료계 사이에 평행선 여전합니다. 의대 정원 배분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오후에 대학별 정원 규모가 예. 발표될 것 같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원 2,000명을 늘리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데 80%를 비수도권에 배치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비수도권의 거점 국립대 그리고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 쪽으로 증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단은 이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가 될 거라는 국립대 의대. 네, 예. 정원이 최대 200명까지로 늘어날 그런 전망이고요. 네. 그리고 소규모 의대 쪽 뭐 예를 들면 건국대 충주라든지 또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현재 40명입니다. 미니 의대라고 하죠. 예.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이런 데도 이제 확대가 되는데 여기는 원래 인원이 좀 적었기 때문에 확대되더라도 그 총 인원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국립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있었는데 더 늘어나는 거니까 국립대 쪽이 가장 인원 증원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정부도 뭐 바로 대학에 통보를 해서 대학들이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을 하면 2025년 대입 전형에 바로 반영이 될 방침이겠고요. 네. 그리고 증원을 연기해달라는 주장이 최근에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나중에는 훨씬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커질 수밖에 없다 지적을 하면서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계적 증원 어떠냐 또 이런 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정확하게 뭡니까? 네, 윤 대통령은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밝혔는데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거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이에 의사 수가 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의사들을 향한 회유성이라고 할 만한 발언을 최근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에서는 이게 의대별 정원 확정 발표가 되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네, 의협 비대위의 김강현 대변인 어제 브리핑을 네. 갖고 정부가 이것을 강행을 한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의료 공백 사태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격이 될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 의대 증원 반발에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하루 사이에 300명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네, 의대생 중에 이제 휴학계 중에 유효한 것으로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누적 7,850건을 기록했는데 전체 의대 재학생의 41.8%에 이르는 적지 않은 인원이 유효 휴학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 상태를 보면 정부는 일단 전공의 등에게 수련병원에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을 했고요. 네. 의료 현장 복귀를 재차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